30년 동안 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 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아이는 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꾸중만 듣던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족 안에서 자란 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운명이 바뀌어버린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큰 집, 자동차, 안정된 직장, 그리고 어머니가 자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는 회사에서 고위직에 있었고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몇 주에 한 번 집에 돌아왔고 말은 적지만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주도했고 아버지는 그걸 따랐습니다. 첫째 아들 지훈이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부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윤수를 입양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은 일이라며 권유했죠. 처음에는 별일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수는 작은 차별 속에서 자랐습니다. 말없이 느껴지는 아픔이 있었죠. 지훈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새 옷, 좋은 책상, 전기 자전거, 최신 레고까지. 반면 윤수는 지훈이 입던 헌 옷을 입었고 초등학교 첫 신발도 지훈이 신던 낡은 신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다녀올 때면 항상 2개의 선물을 가져왔지만 지훈의 선물만 바로 열렸습니다. 윤수의 선물은 어머니가 몰래 숨겼죠. 장난감이 고장나면 겨우 윤수에게 주었지만 경고하는 눈빛도 함께였습니다. 지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었고 학교 끝나면 쉬고 만화 보고 케이크 먹으며 아버지와 게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수는 저녁에 설거지하고 탁자를 닦고 빨래를 개며 착한 아이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아버지는 윤수를 보며 미소 짓고 괜찮니? 라고 조용히 물었지만 그 집에서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생일이 다가오면 온 가족이 신났고 어머니는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지훈 이름이 새겨진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윤수는 조용히 촛불 꽂고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 부스러기를 치웠습니다. 아무도 윤수 생일을 묻지 않았고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꾸중보다 체벌보다 조용한 차별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윤수는 사랑 대신 의무로 자랐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넉넉한 생활, 바깥에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가족이었죠. 하지만 두 아이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지훈은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칭찬받았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새 옷, 새 장난감, 맛있는 음식, 원하면 뭐든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윤수는 달랐습니다. 작아진 옷, 고장난 장난감, 남은 반찬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은 늘 차갑고 기다려, 형이 안 쓰면 줄게 라는 말이 당연한 듯 들렸습니다. 방 청소, 설거지, 세탁물 정리. 윤수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늘 바빴습니다. 형은 쉬었고 놀았고 웃었습니다. 윤수는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장이 잦아 자주 집을 비웠고 돌아와도 큰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끔 윤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힘들지? 윤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생일에는 집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풍선, 케이크, 선물, 노래 모두 지훈을 위한 날이었죠. 윤수는 조용히 구석에서 촛불을 꽂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치웠습니다. 그의 생일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윤수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걸요. 그래서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줄고 기대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그 마음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날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윤수는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선택했고 어릴 적 가려졌던 차이점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곧바로 유망한 IT 회사에 취직했죠. 좋은 외모와 괜찮은 성과 덕분에 엄마는 지훈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껍데기였습니다. 지훈은 점점 거만해지고 화려한 파티에 빠지고 짧은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모를 빚이 늘어갔고 몇 번이나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한마디 불평 없이 돈을 내줬습니다. 심지어 임대 중이던 땅을 팔아 아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며 도와줬습니다. 반면 윤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계 공장에서 일하며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집에 보냈습니다.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지만요.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밥상은 늘 차려졌고 집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훈은 윤수를 깔보았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비꼬는 말투로 말했고 어떤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지훈 편이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고리대금 채무를 피하려다 아파트 앞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구해줬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엄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수혈이 급하다는 의사의 말에 바로 헌혈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훈과 혈액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병원의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재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친자 맞습니까? 그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그들이 믿어왔던 진실에 차가운 따귀처럼 내려쳤다. 엄마는 말을 잃었다. 아빠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결과지를 꼭 쥔 채 손끝이 떨렸다. 무서운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지훈이 혈액형이 다르다면 내가 30년 전에 품에 안았던 아이는 도대체 누구지? 다음날 아침 지훈은 아직 회복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아빠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 말 없이 출생신고서와
지은의 출산 당시 기록들을 꺼냈다. 그리고 아내가 출산했던 병원을 찾았다. 거의 30년이 흘렀다. 병원 이름도 바뀌었고 원장도 바뀌었고 기록 보관소도 이전되었다. 하지만 아빠는 기다렸다. 신청서를 쓰고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으며 조용히 끝까지 버텼다. 결국 병원 간부진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닿았다. 사흘 뒤 아빠는 병원장과의 개별 면담 약속을 받았다. 중년의 원장은 차분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눈빛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기록을 대조한 그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30해 전 바로 그날 밤 병원은 과밀 상태였습니다. 거의 동시에 2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당신 아내의 아기였고 다른 한 명은 홀로 출산한 젊은 여성의 아이였습니다. 아빠는 숨을 멈췄다. 기록을 옮기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라벨이 붙었습니다. 뒤늦게 알아챘을 땐 이미 서류는 보관실로 넘어갔고 아기는 병원을 떠난 후였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전적인 책임은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아빠는 병원을 나왔다. 손엔 묵직한 서류 묶음, 마음엔 더 묵직한 질문.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고. 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요양원, 아니 과거에 윤수를 입양했던 고아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전 퇴직한 직원 한 분을 소개받았다. 그 시절 직접 근무했던 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해였어요. 경찰이 한 아기를 데려왔어요. 대략 6개월쯤 된 남자아이. 심한 교통사고 현장 근처 길가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함께 있던 젊은 엄마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신분증도 가족도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피 묻은 옷 조각 하나를 꼭 안고 있었죠. 우리는 그 아이에게 발견된 도로 이름을 따서 윤수라고 불렀어요. 아빠는 말없이 들었다. 바깥엔 바람이 살랑 불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조여왔다. 조각나 있던 기억들, 흐릿했던 단서들. 이제는 너무도 선명한 고통스러운 진실로 이어졌다. 윤수, 그들이 입양했던 아이. 그 아이는 자신들의 친아들이었다. 그리고 지훈, 그들이 30년 동안 품고 사랑하고 지켜온 아이는 그날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름 모를 여자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핏줄을 등지고 살아온 것이다. 아빠는 느꼈다. 이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서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얇은 서류 뭉치를 꼭 안고 식당으로 들어섰을 때 윤수가 조용히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지훈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당신 이걸 알아야 해. 그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DNA 검사 결과 혈연 관계 없음. 그녀는 얼어붙었다. 눈동자가 지훈이라는 이름을 스치고 윤수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말도 안 돼. 이건 실수야. 실수 아니야.
남편이 조용히 말을 막았다. 3군데에서 했어. 결과는 같았어. 방 안은 조용해졌다. 숨조차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어머니는 뒤로 물러섰고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30년 동안 그녀는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키운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친아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낮은 자리에 밀어넣었다. 모두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집에 먼저 돌아왔다. 저녁도 먹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고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사진 액자를 꺼냈다. 윤수가 3살이던 해, 2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윤수는 활짝 웃으며 그녀의 다리를 안고 있었고 지우는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윤수의 눈빛에서 자신과 너무 닮은 무언가를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윤수의 방문 앞에 앉았다. 문을 두드리지도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30년 늦은 폭풍우를 기다리듯이. 다음 날 아침 윤수가 출근하려고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는 일어섰다. 그의 눈을 마주쳤다.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윤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익숙한 습관처럼. 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는 텅 빈 방에 홀로 서 있었다. 희미한 햇살이 등을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윤수가 사라진 방향을 조용히 따라갔다. 수년간 그녀는 윤수를 향한 사랑이 자비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믿음은 차가운 진실 앞에서 무너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심코 친아들에게 가혹한 외면을 해왔다는 걸. 고립과 부족함 속에 그를 내몰았다는 걸.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를 휘감았다. 지나간 시간 앞에 그녀는 무력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이해하게 됐다. 모성애란 단순한 혈연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용서다. 비록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원했다.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 용서,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결국 윤수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곁에 있었고 참아왔고 그리고 용서해 주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조금씩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각적인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그녀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지금부터의 모든 행동은 진짜 사랑에서 시작되기를, 진심 어린 관심에서 이어지기를, 깊은 연민에서 끝나기를.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그녀 앞에 열려 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실수가 더 이상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윤수에게 보내는 작은 송금, 전화 한 통의 안부 인사, 조용한 배려 하나하나가 이 말을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녀는 석양 아래 서 있었다. 희미한 햇살 속에서 가슴 속에 작지만 진한 희망 하나를 품고 30해의 뒤바뀐 삶. 그 혼란 속에서도 사랑은 결국 제 자리를 찾아간다. 앞으로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장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길을 윤수와 함께 걷고 싶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길었던 여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금이나마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